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것은 세부 실행 계획서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이 과제를 진행하기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공동 모금의 프로포절 양식에 맞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회복사의 역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 모금의 양식에 맞춰서 이제 1년짜리 3천만 원 예산 규모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당선이 돼야 3천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20페이지짜리 이거 가지고는 1년 동안 진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것 가지고는 덜 충분하고 덜 세부적인 거란 말의 의미인 건데요.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노인 프로그램에서 노인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 몸으로 말해요. 다 쓰진 않겠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이 6글자죠. 몸으로 말해요. 이 6글자 가지고 이걸 실제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6글자 써놓고 뭐 실제로 이제 노인들 모여서 뭐 하면 되겠지. 이게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1시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시어는 뭐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제시어는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시어를 만들어 놔야겠죠. 뭐 고래든 원숭이든 뭐 어떤 거든 이거 그때그때 가서 그리고 제시어를 어떤 종이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그걸 들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할아버지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난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짜증내는 할아버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상황인 건데요. 자,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여서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세부 실행 계획서로 과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짜리 전체라면 이 중에 일부예요. 1년짜리 이거 전체를 세부 실행 계획서로 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 200페이지 이상 나와야 될 겁니다. 10배 이상? 그런데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일부를 한 세션이던 뭐 1박 2일이던 어떤 일부분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냐에 따라 뭐 지금 딱 정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냥 적절한 부분을 일부분만 띄어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가 크게 두 부분인 건데 공동 모금의 양식을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세부 실행 이 중에 일부를 세부 실행 계획서를 만드는 것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될 과제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포절은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진행이 돼요. 어딘가에서 사회복지사마다 팀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다 프로포절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건 1년에 한 번쯤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본다면 더 여러 군데 할 수 있겠지만 공동모금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복지관에서 어느 부서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복지관 전체에서. 근데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프로포절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프로포절이 아니어도 그냥 매일매일 진행이 돼요. 그 중에 특정 부분이 프로포절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사실은 이 세부 실행 계획서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엔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1년에 한 번 안 하죠. 그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20명 있다면 사실 20년에 한 번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제 공동모금회 말고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공동모금회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이건 20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에 비해서 이건 그야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하게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이 내용이 참고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의 양식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의 실무적으로 단점은 뭐냐 하면 지역 조사에 대한 내용,
이론적 배경, 명확한 성과 목표에 대한 특정 수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론적 배경, 성과 목표에 대한 특정 수단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세부 실행 계획서에 대한 여러분들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은 훨씬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1년짜리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계획서를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았어요.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임자로서 이걸 인수인계 받았어요, 지금. 그럼 이 계획서만 보고도 지금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 되겠구나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 계획서대로만 하면 이거 잘 진행되겠네. 이럴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앞에서도 또 한 얘기 좀 더 반복을 하자면 영화 감독처럼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영화 감독이 1시간 반짜리 90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일단 영화 제작 작업이 들어가는 걸 뭐 크랭크인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게 아니더라도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몇 개월 동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구상만 몇 개월은 할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여러분의 필요한 건 지금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책상 앞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지, 캐스팅 배우는 누구를 할지, 스텝 직원들은 지금 몇 명이 조감독부터 시작해서 뭐 영사 기사까지 해서 어떻게 동원이 될지, 예산은 몇 억이 들어갈지 몇십억이 들어갈지, 일정은 지금 몇 년으로 잡을지, 중요한 장면들의 배우가 어떤 상황을 할지 앞에서 했던 얘기죠. 지금 남자 여자 주인공이 멜로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서 애정을 고백할지 중요한 장면이라면 온갖 걸 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그냥 나가서 좋은데 있으면 찍어보자고 감독이 스태프들 데리고 배우들 데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세부 실행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 내용까지 준비가 되어야 그게 프로그램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 생깁니다.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함께 한강에 나가서 글쎄 뭘 할진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계획입니다. 계획. 자, 그런 걸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발표를 했던 과거에 모 대학의 졸업한 지 한참 된 학생이 발표를 한 건데요. 첨삭의 목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어요. 뭐 몇 개, 오타 정도 몇 개 고친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원래 발표 시점에서의 발표 버전 그대로이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길게 첨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토론 과정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자, 토론을 우리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하면 그것도 사회복사 역량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인데 뭐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괜히 수업 시간에 시키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요. 실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고 혼자 진행하진 않아요. 사회복지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여러 명이 있죠. 그러면 그 팀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팀장하고 팀장이 여기 있고 이거 담당자예요.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회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사례 회의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업무 회의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그것은 목적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담당자가 이런 페이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행 계획서를 가지고 미리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나은 걸로 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토론을 한 것인데요. 그 사회복사 A, B, C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 발표를 하고 이런 의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박수치고 우리 끝내죠. 이러려고 모일 거면 안 모이는 게 낫죠. 그냥 서로 뭐 웃고 우리 그냥 그래 잘 진행하세요 하고 끝낼 거면 뭔가 코멘트도 하고 요거는 지금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요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주로 이런 점들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칭찬도 필요하겠지만 자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어야 이게 좀 더 완벽한 계획서가 될 수 있겠고 그래야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도움을 잘 주기 위해서 이 한 명만의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토의하면 더 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금 이 A 사회복사는 항상 아무 말이 없어요. 묵묵부답, 뭐 돌부처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회복사들 보기에 팀장이 보기에 A 사회복자가 참 유능한 사회복자라고 평가를 하겠냐 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적절한 코멘트를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 유능하구나. 팀장이 보기에도 내가 지금 부장으로 승진하고 나면 이 자리는 A한테 지금 팀장 맡겨야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토론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게 사회복사로서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코멘트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등산 프로그램에 떠나요 지리산인데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회의 현장에 딱 참석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이걸 자세히 검토해 볼 기회가 없죠. 이게 지금 앞이 어떻고 뒤가 어떻고 한 장짜리 정도가 아니라면 회의 자료가 이것은 사전에 그 토론에 모이기 전에 사전에 배부가 돼서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양이 많다면 한 일주일쯤 전에 배부가 돼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읽어보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내 말만 따라와서는 사실은 이게 토론회 현장처럼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동영상이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코멘트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 대목에서 어떤 의견, 저 대목에서 이런 의견, 이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지 않고 등산 프로그램 떠나요 지리산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걸 여러분이 적절한 코멘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바람직하기로는 이 동영상 일단 스탑하고 읽어보고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게 토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등산 프로그램 떠나요 지리산이라는 제목인데 토론이라면 이렇게 내가 코멘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자, 일단 등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목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박 2일인데 1박 2일 동안의 등산이 아니고 이 뒷부분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좀 봐야 적절합니다. 첫날은 등산이 아니고요. 둘째 날만 등산이에요. 지리산 등반이 둘째 날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등산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죠. 절반만 등산인 셈이에요. 앞에 그 수련 프로그램과 등산을 합해서 이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적절합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만 대표로
제목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목적. 1박 2일간의 저소득층 비만 청소년들의 등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에 효과되도록 하고 청소년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킨다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목적 목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표는 청소년들 간의 원만 또래 관계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심폐기능 향상 및 근력 강화를 키우며 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왕복 등산의 성공으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회의석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토론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코멘트를 적정 코멘트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은 일단 동영상이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목적과 목표가 동어 반복입니다. 자, 친밀감 형성하고 여기 있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럴 거면 목적 목표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동어 반복을 할 거면 자, 목적 목표 목표는 조금 더 큰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서 측정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이어서 친밀감 형성, 다이어트 도움, 자유능력 향상 이걸 묶어서 여기에 목적에 좀 더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목적의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력 강화를 키우며 이거는 뭐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강화를 키우며 근력을 키우거나 근력 강화하거나 이제 근력 강화를 키우며 이것도 동어 반복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성과 목표. 그 프로포절 양식에서는 성과와 산출 구분해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기본적으로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현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대로 바람직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그 좀 생략도 하고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처음부터 뭐 요 정도 융통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해야 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측정 가능해야 돼. 친밀감 형성 어떻게 측정할 건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자아효능감 향상시킨다. 이거 사전사후.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어딘가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로포절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것은 세부시행 계획서니까요. 예를 들자면 친밀감 형성과 자아효능감 향상 같은 경우에는 사전사후 검사가 가능할 거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아주 계량적인 숫자가 가능하죠. 뭐 5kg을 뺀다. 5%를 뺀다. 물론 이 아래에도 좀 이따가 잠시 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1박 2일 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가 1박 2일 가지고 될까? 요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원칙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자, 친밀감 형성이나 자존중감 향상에 사전사후만 하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통제 집단이 있어야 정확한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통제 집단까지 주는 것은 뭐 거의 그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죠. 자, 그 펜을 좀 다시 이게 마우스를 바꿔야 이게 작동이 돼서 지워야겠네. 자, 사업 개요. ELC는 2016년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박 2일인데요. 일 쉬면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뭐 이게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박 2일에 언제 시작해서 둘째 날 언제 끝나는지 시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모여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요렇게 페이퍼를 만들어 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런 의견을 적절하게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땡땡 종합사회복지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3살 이상 이것도 좀 이상하죠, 표현이. 뭐 물결 표시 하나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비만 청소년 30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 5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뭐 언급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1박 2일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 30명인데 남녀에 대한 지금 구분이 없어요. 1박 2일 숙소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꼭 숙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자 청소년인지 여자 청소년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15, 여자 15.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계획이니까 실제로 이게 뭐 좀 바뀔 수는 있겠죠. 14, 16 실제로 진행을 할 땐. 근데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이고 계획을 할 땐 명백하게 남녀 구분이 있어야 그래야 숙박 장소를 정할 텐데 이거 뭐 혼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인데 남녀 숫자가 나와야 방을 몇 개로 할지 방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영화 감독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만 청소년 30명 뭐 숫자가 나오면 될지 끝이 아니라 사실 비만 정도까지 고려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나눌 때 그러한 개념으로 비만에 대해서 비만의 어려움이 더 큰 청소년들을 그렇게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2명인데요. 이거 나중에 보면 뭐 지금 가볼까요? 마우스 모드를 바꾸고 이제 지우고 뒤에 예산에 가보면 어딘가 나와 있는데 자, 밥을 먹을 때 38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클라이언트 30명, 그 사회복지사 3명, 3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읽어보고 진행하면 더 훨씬 이 강의 동영상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이고 자원봉사자 5명. 그래서 38명이에요. 여기 지금 인원이 자원봉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부장이 1명, 클라이언트는 30명. 인데 여기 2명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초보자의 페이퍼를 보면 제일 큰 지적이 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유지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다 이제 경험의 문제긴 한데 중간중간에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 이게 좀 3명이죠. 3명입니다. 오타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앞뒤로 지금 그 종횡으로 점검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자원봉사는 5명이고요. 자, 장소는 지리산의 청소년 수련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다룰 때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도 앞에서 언급이 했는데 사실 여기에도 그런 이론적 배경까지 사회 문제, 청소년 비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 해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문헌들을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가 합니다. 심심하니까 한 거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거나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해보지 뭐. 이러려고 이걸 복지원 예산을 들어가면서
공동모금회에서 3천만 원 지원 받아가면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정말로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자효능감 향상 어딘가요 지금 비만과 자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기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심리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 물론 반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 때 그것이 심리적인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 금방 저기 검색만 해보면 연구 논문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에 제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내려가서요. 지우고 이게 뭐 버튼을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서 자 이제 여기 보고 있고요. 장소는 지리산 청소년수련원이고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어디 있는데 이거 이렇게 꼭 주소까지 적어내냐 하면 적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꼭 여기 나올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맨 뒷부분에 어떤 첨부 형태로 적절한 첨부 형태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자세히 적어놔야 그래야 후임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 계획서가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만 지금 이게 학생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하고 이걸 하는 건데요. 이게 복지관의 재산이에요. 복지관의 재산이 무슨 금덩어리가 있고 이렇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세부 실행 계획서라든가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파일에 서류로 또는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여져 나갈 텐데 이게 무형의 재산인 겁니다. 신참 사회복지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잘 된 걸 참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포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은 걸 잘 기록을 해놔야 후임자가 일을 하기에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보기에 지리산 청소년수련원 이게 어디지? 막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요즘 뭐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이걸 또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전임자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고 그 브로셔 같은 것들도 뒤편 첨부를 해놓고 이러면 업무 진행에 있어서 훨씬 참고가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후임자가 보기에. 사회복지사는 언젠간 떠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5년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갔다고 한번 예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년 후에 그 다음 사람이 올 텐데 5년간의 이 계획서 평가서가 이게 재산이고 후임자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참 인터넷이 있어서 비교적 빨리 찾아지긴 합니다만 담당자 이름까지 있으면 좋고요. 담당자 핸드폰까지. 근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첨부물로 뒤로 가야겠죠. 이 사업 개요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련원에서 첫 번째 날 지리산 천왕목 등반이 두 번째 날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내용은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 및 친밀감 형성, 자효능감 향상을 위한 1박 2일 등산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간략히 기록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체형의 정상 범위 진입 이게 1박 2일 동안에 가능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측정 가능한 것도 중요한데 성과 목표 현실 가능한 것도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세우면 해보나 마나 실패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순간 실패는 정해져 있어요. 해봤는데 실패입니다. 이런 결과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행 인력인데요.
자, 여기에 뭐 제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제가 지금 어, 50대 중반이어서 부장을 할 나이는 아닙니다. 하면 관장을 해야지 부장을 할 나이는 아닌데, 뭐 하여간 그 몇 년 전이기도 하고요. 이제 부장으로 이제 올려놨는데, 어, 자, 역시 코멘트를 할 게 많이 있긴 한데 이걸 사실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자, 프로그램 총괄 및 책임 이 부분을 볼 텐데, 통상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는 여기가 다 하는데 그냥 총괄 책임을 그냥 상급자를 올려놓는 건데요.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기관의 문화와 관례에 따라가야 되긴 할 텐데, 나라면 이런 식의 요식적인 총괄 및 책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비유하자면 학자 대학에서도 그 실제로 그 논문을 쓴 또는 책을 저술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표 저자를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냥 원로 교수를 맨 위에 이름을 그냥 관례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려주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어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개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초보면 중간 관리자가 따라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긴급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총괄 및 책임을 부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이걸 해야지, 담당자가 총괄 및 책임을 해야지 부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부장은 다른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따라가기는 해요. 그 초보자라면 뭐 등산을 갔는데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긴급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간관리자가 서포트를 하러 현장에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의미 말고는 실제 총괄 책임으로 보기에는 이건 뭐 아예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 명찰 제작, 사전 교육, 물품 확인 및 운반, 사진 촬영, 이런 역할들을 크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빼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메인 워커고요. 여기가 코어 워커라고 한다면, 메인 워커는 세부적인 역할, 이것까지는 준비에 대한 거니까 세부적인 걸 뭐 담당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장 가서 메인 담당자가 물건 나르고 사진 촬영하고 이것까지 신경을 쓰는 건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영화 감독처럼 현장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38명이 움직여 나가요. 클라이언트가 30명이 있고 자문사 5명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본인 포함해 3명이, 지금 38명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담당자는 이 38명의 움직임 전체를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물품 확인 운반, 요걸 지금 물품 확인 운반 역할을 하는 순간 나머지가 안 보여요. 사진 촬영,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는 특히 현장에 가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쪼개줘야 돼요. 지금 자원봉사자 5명이나 있는데 이런 거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건 다 쪼개서 맡기고요. 담당자는 좀 놀아야 됩니다. 뭐 실제 노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역할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가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업무에 한 가지 매달리면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역할 맡지 말고 전체가 잘 진행되는지만 점검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코워커인 사회복지사가 뭐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5명은 대상자 귀가 도움, 사진 촬영을 역할로 크게 보고 있는데 역할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자원봉사자가 5명이나 되는데 지금 크게 보는 게 귀가 도움은 맨 마지막에만 하는 걸 거고 1박 2일 동안 사진 촬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좀 더 많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고요. 그 자원봉사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건데 강의하는 교수마다 다 달라서 내용들이 일단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하러 오는 사람이어야 바람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있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미리 계획을 해놓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가 오면 뭘 할지. 그래서 오면 그때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요거 도와주세요. 다음에 오면 또 저거 도와주세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막 맡깁니다. 아니 무슨 비서도 아니고요. 자원봉사자가 이런 비서 역할, 사회복지사가 하던 일 쪼개서 찔끔찔끔 이런 비서 역할 같은 걸 하려고 자원봉사자가 왔다면 이 사람의 심리적 만족과 그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따로 주어져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바쁘니까 내가 요걸 도와주세요. 찔끔찔끔. 물론 현실은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이어서는 안 되고요. 고유한 업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진 고유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를 도와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야지 반대로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사를 도우러 오는 게 아닌 것의 의미인데요. 정해진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일손 그냥 뭐 그 천장 잡부처럼 비서처럼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야 돼서 역할을 자원봉사 입장이 되어보면 딱 요거예요. 귀가도움, 사진 촬영. 뭘 할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현장 가서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심리적인 만족감, 뭐 자부심, 보람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자, 준비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오타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페이퍼는 오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발표를 한다거나 제출을 할 때, 이제 토론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 물론 뭐 나도 파워포인트 오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사소한 오타나 여러 가지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 페이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유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호텔 가서 10만원짜리 밥을 먹는데 내용물은 아주 훌륭하고 재료도 좋고 맛이 훌륭하지만 그게 분식점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져 나온다거나 깨진 그릇에 담겨져 나오면 그 내용이 함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좋은 내용은 좋은 형식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막 오타 나고 뭐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틀리고 이러면 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다 지금 거의 1시간 좀 있으면 1시간 다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지금 체크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 한 대여섯 시간 해도 부족할 텐데요. 이제는 조금
간략히 보려고 합니다. 사업 세부 계획 수립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회의도 하고 뭐 예산도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회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자는 건데요. 이 계획에 의하면 사전 답사가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30명이 움직이는 건데 사전 답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봄만 되면 사전 답사가 뭐 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대개 캠프를 여름에 많이 가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여름에 많이 가다 보니까 답사는 봄에는 가야 돼요. 이게 뭐 8월에 하는데 1, 2주 전에 답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장소, 숙소를 선정하는 것이 대개 3, 4개월 전에는 1박 2일이라면 3, 4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준비 일정. 공동모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부 실행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모금회만으로는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져야 할 텐데 준비 일정, 그래서 준비 일정도 이렇게 잡아놓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여기는 언제 가죠? 6월 달에 5월 달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가는 걸 3월 달에 준비 시작하는 것 뭐 하나도 빠르지 않습니다. 더 일찍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가봐야 되는데 자, 일관성. 여러분이 지금 초보자로서 이 일관성을 계속 지금 앞뒤로 종횡으로 연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전 답사가 비용이 들어가죠. 사전 답사 하는데 하나도 비용이 안 들어가냐 하면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엔 사전 답사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사전 답사하려면 유리비가 따로 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복지관의 회계 처리상 유류비는 뭐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전 답사에 차를 타고 갈 텐데 교통비, 유류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사전 답사 가면 식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30명이 1박 2일 동안 움직여 나가면서 밥을 여러 끼 먹게 될 텐데요. 특히 외부에서 수련원에서 내부에서 먹는 거라면 사실 뭐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뒤에 보면 이동 중에 뭐 산청의 거목 효소 식당, 뭐 세자매 밤꽃 식당 이런 데서 밥을 사 먹어요. 이거 먹어봐야 됩니다. 그냥 간판만 보고 저기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30명이 가서 예약하고 30명이 가서 먹었는데 아주 뭐 형편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평소에 아는 곳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가는 곳이라면 사전 답사하면서 밥을 먼저 먹어봐야 될 텐데 이걸 개인 비용으로 이건 지금 공적인 목적으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공금으로 처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답사를 할 때 예산이 소요돼요. 그 예산이 뒷부분 예산 부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 일정을 예약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약이 관련된 뭐 장소든 어떤 식당에 대한 예약이든 장소에 대한 예약이든 숙박에 대한 예약이든 그 내용들은 사실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당까지는 뭐 몇 개월 전까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거 표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련원, 버스, 식당 등 기타 등등이란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세부 실행 계획서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그래서 이건 체크리스트가 돼야 돼요. 빠짐없는. 이거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면 안 되고요. 물론 진행하다가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건 그건 어쩔 수 없겠는데 가능한 한 면밀하게 계획. 그래서 이게
체크리스트가 돼야지 그냥 뭐 대충 이거 등 그때그때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목록화되고 더 이상 기타 등등은 고려하지 않을 만큼 다 리스트업 되어져야 합니다. 예약할 건 미리 다 계획되어져야 해요. 등자가 없을 만큼. 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에? 제가 이제 이게 현장이면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학생들과 제가 토론한 그 자료였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무슨 대학교인지, 무슨 대학교에 몇 군데 보낼 건지. 자, 이게 계획되어져 있어야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그럼 닥치면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고 무슨 대학, 이것도 명단이 막 한 뭐 10군데 이렇게 보낸다면 만약에 이것도 리스트가 따로 목록이 하나의 첨부물로 마련이 돼서 맨 뒤편에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대학교에 공문을 보낸다. 담당자가 있겠죠. 어느 부서에 총장한테 보낼 건 아니잖아요. 거기 관련된 담당자가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이런 건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대학교의 담당자와 전화해보고 이것까지는 좀 적절치 않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제로 하는 건데 이건 상상으로 가정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슨 대학교의 담당자는 누구고 여기 연락처는 뭐고 이것까지 기록이 남겨져야 그래야 이게 내년도에 이걸 다시 할 때 후임자가 이걸 보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고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자가 내년에 이걸 다시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런 세부적인 기록들이. 자 이제 조금씩은 시간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대상자 선정 클라이언트 최종 명단을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최종 명단을 공고합니다. 이것도 뭐 홈페이지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최종 명단을 공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모집을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인원인 5명보다 더 많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화 감독처럼의 세부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냥 모집한다. 그 모집하는 상황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겁니다. 공문을 보냈고요. 5명이 미달할 수 있고 5명이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면 5명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는지 더 많이 간다면 예산이 이 사람들도 가서 밥 먹고 해야 될 거니까요. 숙박 예산도 들어갈 거고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명단을 공고한다는 게 지금 5명을 정하고 지원자가 더 많을 걸 예상을 해서 탈락자가 있을 것까지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탈락한다면 그러면 그 탈락자한테는 어떻게 연락할지 최소한 담당자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구인 공고 회사 모집 신규 인력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탈락 선정 안 됐으면 탈락인 거 뭔가 좀 이건 적절치 않죠. 좀 더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락을 시킬 거라면 자 물품 준비 비상약 소모품 간식 구매인 건데요. 자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비상약 이거 목록이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현실에선 복지관에 비상약 세트 구급함이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가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초보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이건 금방금방 되긴 해요. 소모품은 이건 정말로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A4 용지 몇 장, 펜 몇 개, 뭐
소모품으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내용들이 리스트화돼서 왜 리스트라는 게 1, 2, 3 여기에 네모 이렇게 박스 만들어 가지고 하루 전날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가 빠졌는지. 근데 이걸 하루 전에 하기 위해서 이 양식 자체는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하루 전에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계획서에 소모품 리스트, 필요한 소모품 리스트가 이렇게 목록화해서 첨부로 맨 뒷부분에 첨부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첨부물로 이제 첨부되는 게 필요합니다. 소모품 이걸로 끝나는 건 곤란해요. 간식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6월 11일. 시간은 언제 할까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이 있어야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명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일정 소개인데요. 자, 이걸로 충분할까요? 영화 감독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요 설명, 요런 계획이면 이게 잘 진행이 될 거냐는 건데요. 자, 현 장면을 그려보면 복지관에 일단 어디에서 할지, 복지관이 3층.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층짜리인지 이런 건 여러분이 가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2층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실에서 할지 아니면 뭐 지하에 있는 강당에서 할지 장소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지관에 이런 장소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명이 활동하는데 이것도 경제입니다. 강당을 이용하려면 이것도 한참 전부터 내부적인 예약을 해놔야 돼요. 사회복지사들이 20명인 지역사회복지관이면 다 여기 자기마다 강당이 하나씩 있지가 않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이 이걸 이용할 때 뭔가 일정이 충돌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은 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언제부터 몇 시까지가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고요. 자, 지금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에서 30명이 모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의자와 의자와 책상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한 명 한 명 이제 모이기 시작하겠죠. 30명이 한꺼번에 올 리는 없으니까 30명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할 텐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좀 어색한 상황일 수 있죠. 담당자도 아직 없고 좀 일찍 30분 정도 일찍 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담당자도 없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던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앞에 간식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잔잔한 음악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3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서로 아는 학생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색함을 좀 감소시키려면 뭔가 뭐 음악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맨 앞에 스크린 같은 거에 뭐 기본적인 뭐 또 참고가 될 만한 무슨 어떤 동영상이나 화면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게 뭐 환영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을 영화 감독처럼 하자는 거고요. 자, 30명 모였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일정 소개. 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라는데요. 이걸 그냥 말로만 할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A4 용지에 복사해서 지금 우리가 개요가 이렇고 일정이 어떻고 이런 걸 배부하고 이걸 좀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 이걸 그냥 뭐 말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배부될 안내문
그리고 이게 첨부물로 이 계획서 뒤편에 붙어야 됩니다. 첨부물이 여러 가지 붙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계획되어져야 되지. 이거 모이고 나서 1시간쯤 전에 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청소년들이어서요.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에게 부모용 자료는 필요 없을까요?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알림장 같은 형태, 부모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부모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라고 부모용 안내문도 알림장 같은 것들이 따로 필요할 거고, 여기에 지금 뭐 세면도구 뭐가 필요할 거고, 갈아입을 옷이 뭐가 필요할 거고, 1박 2일 동안에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하고, 비상연락처는 어떤 게 있고, 담당자 복지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서 있을 텐데요. 역시 미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첨부물로 뒤에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 여기 언급이 없어서요. 여기 지금 참가 대상이 몇 명인지, 30명인지, 자원봉사 포함해서 35명인지, 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점검 28일인데 23일 뭐 좀 미리 최종 점검할 수도 있겠고, 전날 물론 최종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겠고요. 프로그램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가능 등을 재확인 연락하는데 그렇다면 5일 전에는 해야겠네요. 최소한 뭐 혹시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일 전쯤에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부 실행 계획 1박 2일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목적, 목표, 뭐 개요, 진행 인력, 준비 일정 여기까지 살펴본 거고요. 내가 지금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뒷부분은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실행계획 세부 실행 계획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